중인데 남편의 바람이 신혼초 때부터 있었는데 이제 아기 생기면 괜찮겠지 하면서 그때는 좀 참고 기다려주고 좀 남편을 설득해 보기도 하고 더 잘해줘 보기도 하고 제가 여러 방법을 써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고쳐지기는커녕 이제 임신하고 나서 더 심해져서 그래서 그렇다고 그 이혼하자니 또 답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지금은 일단은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아, 너무 화난다. 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귀를 의심했어요. 이건 아니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무슨 뭐 결혼 20년 차 10년 차도 아니고 지금 임신한 상태인데 신혼초부터.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병적인 것 같아요. 네, 습관성 외도로 좀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사연을 보내신 분들은 어떤 상황인 건지 조금 더 저희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이혼을 하고 결혼했는데 한 번 결혼 실패했으면 두 번째는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더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약간 소소하게 이렇게 애기 낳고 살고 싶은 게 꿈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했었는데 이혼한 것도 알고 그런 걸 아는데도 2년 동안 저를 좀 좋다고 많이 해줬고 그래서 저는 더 믿음이 갔었거든요. 이 사람이라면 우리 남편 쪽에서 굉장히 구애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하셨고. 예, 대시를 하셨네요. 아, 이 사람 정말 나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결혼 생각을 했던 건데 자기 부모님한테도 자기는 총각이었고 저는 이제 돌싱이었으니까 당연히 부모님 반대가 심했겠죠? 근데 이제 나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3개월 동안에 부모님을 설득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한 거거든요. 아니, 여기까진 좋아요. 예.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한 것까지는 너무 좋고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진짜 이게. 결혼한 지 5개월 됐을 때 그냥 가벼운 채팅이 걸렸었어요. 일단 채팅을 하면 조금 의심을 하고 봅니다. 예. 가벼운 채팅이라는 건 뭘까요? 그때는 그냥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때는 막 미안하다 하기도 하고 채팅은 바로 제 앞에서 지우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러겠지 했는데 계속 그런 뭐 자지구레한 바람이 계속 걸렸어요. 완전 신혼이잖아요. 가방에서 뭐 지갑에서 X가 나온다는 둥, 여성 젤이 나온다는 둥, 뭐 이렇게 칼을 막 빌려서 막 여행 간다든 뭐 이런 게 다 너무 잘 걸려가지고 처음에는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했는데 점점 뻔뻔해졌어요. 바람이 걸렸을 때는 너는 다른 남자랑 살고 왔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야? 아 이거 치사하다. 그거 알고 결혼한 거잖아. 알고 했으면서. 제가 그걸 속이고 결혼한 건 아닌데 그게 막상 사니까 그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나? 하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서 그때는 좀 많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참으신 거구나. 왜 참으셨나 했더니. 지금은 이제 제가 임신한 와중에 남편이 자꾸 새벽 4시에 들어오고 3시에 들어오고 막 8시 알람 맞춰서 나가가지고 친구 만나고 새벽 4시에 들어오고 어떨 땐 자고 들어오고 이러는데 어떤 여자가 그걸 믿어줄 수가 있겠어요. 계속 의심은 계속 들었는데 이게 제 망상인 건지 정말 신랑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친구 만나러 가고 정말 건전하게 노는 건데 제가 시댁에서는 제가 좀 의부증이 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정말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의부증이 심한 건지 제가 좀 집착이 심한 건지 이게 좀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 전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틀 사이에 다른 여자랑 모텔에 가는 거를 다 잡은 거예요, 증거를. 마스크 때문에 전 같은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른 여자였더라고요. 진짜? 네. 바람장대가 한 명이 아니에요. 저 손발이 다 떨리고 말도 잘 못하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아니길 바랬는데 정말 그게 다 보였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남편의 외도를 잡았는데 그 상대가 한 명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지금 이건 남자인 제가 봐도 사실 진짜 너무 황당할 정도예요. 지금 얘기 자체가 스토리가. 그것도 그렇고 이거를 순간적으로 이 본 순간에 얼마나 손이 떨렸을지 지금은 뭐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막 부들부들 떨릴 것 같아요. 임신 상태잖아, 심지어. 그러니까요. 선생님 근데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혼자 살 것이지 왜 굳이 재혼 생각이 없었던 분을 2년 동안 계속 구애를 해서 결국에는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5개월 만에 외도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심리가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럼 혼자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2년 반을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구애를까지 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실은 저는 약간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이 남편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내가 그럴 거라는 그렇죠. 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던 거죠. 뭐야? 근데 정상적인 가정은 만들고 싶지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보다는 좀 더 유책이 있다고 그럼 느껴지는.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혼을 했을 너무 확률이 잔인하다. 굉장히 높죠.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뭐 이제 때문이야 약간 이런. 이용한 거잖아요. 이용하다고 볼 수 있죠. 자기만 편하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임신까지 한 상태이니까. 그게 진짜 무슨 습관성일지 병일지 모르겠지만 멈출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이분은. 이거 외도를 자주 하는 것도 중독 증상 중에 야, 하나예요. 병 치료해야 뭐 된다니까? 도박이나 도박만큼이나 중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중독증 같이. 네. 자, 심각한 상황입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신 뒤에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도 이제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지금이라도 반성을 한다면 저는 이제 받아줄 생각했었거든요. 또 깨기 싫으니까 재혼이시잖아요. 그래도 아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댁에서는 소송을 치료해라. 소송 치료하면 아들이 반성하지 않겠냐 그랬었어요. 근데 자기 이제 그 여자랑 연락 안 하겠다고 어떻게 자기가 상간남 소송 들어오게 생겼다고 그 여자가 자기를 협박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체 연락하지 말고 내가 그 여자랑 연락을 하겠다. 변호사랑 얘기를 해보고 내가 합의를 할 테니까 이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알겠다고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조금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합의를 해준다고 하니까 아기 병원에 언제 가는지도 물어보고 제가 그래서 아 정말 가정으로 돌아올 생각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소송 취하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걸린 거예요. 모텔에 간 거를. 또 걸렸어? 그러니까 병인 거야. 이건 못 참는 거야. 아니. 와, 심각하구나. 너무 놀랐다. 상처가 되게 많이 컸는데 분명히 그 여자가 자기 협박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는 그것 때문에라도 막아주고 싶었던 건데 둘이 어떻게 보면은 저를 갖고 노는 거잖아요. 협박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텔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시댁에서라도 그냥 내 아들이 잘못한 건 너무 맞지만 네가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이렇게 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물론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시댁에서 하는 행동들이 저는 더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남자는 바람필 수 있는데 그거를 참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미련 검탱이 같은 거 이런 얘기까지 다 들었거든요. 야 이건 진짜 최악이네요. 그거는 아니지 최악이에요. 않을까?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여자 남편한테도 저는 이제 알렸어요. 지금 나는 소송 합의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되게 와이프 관리도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는데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겠죠? 그때 그 와이프는 또 이제 제 남편을 이제 뭐 네 와이프가 또 이렇게 했다 하고 일렀겠죠? 그러면서 신랑이 완전히 이제 정신이 나간 거예요. 뭐 별로가 다 들었어요. 뭐 걔가 미친 뭐 네가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뭐 거기 풍비박스 난리가 났다면서 권력이 어딨어 어디다 대고 지금. 뭐 그래도 그냥 욕해도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그날 새벽에 자고 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정말로 옷을 다 끄집어내서 집어 던지더라고요.
아니 지금 임신한 와이프를 걱정해야지 지금 상간녀를 편드는 거잖아요. 미쳤네 진짜. 혹시라도 나 어떻게 해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예전 눈빛이 아니에요 지금은. 저한테 막 욕하고 막 그 물건 던졌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서 이제 다시 되돌아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그래도 아기가 있는데 어떡하지? 계속 왔다 갔다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아기 때문에 또 엄마가 결정. 그러니까 어떻게든 좋게 생각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시거든요 사례자분이. 의사가 저한테 약을 권하더라고요, 산부인과에서. 근데 이제 남편분은 왜 병원에 안 오세요라고 좀 의아해하기도 하고, 약을 원래 산부인과에서는 아기 가졌을 때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그 약을 검색해보니까 또 깜빡약이더라고요. 아 진짜 쓰레기다 쓰레기 진짜. 그러니까 임신 진짜. 초기에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진짜 너무한다 이거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초기 때는 제가 약을 못 드려서요. 지금 안정기가 됐으니까 꼭 드셔야 될 것 같아서 권해드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뭐 말을 길게 하시진 않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몰랐던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떡하냐. 이게 실화라는 거를 믿고 싶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상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살해자분은 임신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 남편분 같은 경우는 임신의 여부는 관심이 없어요. 아이에 대한 뭐 관심이 1도 없고 책임감이 없어. 본인의 어떤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 그게 지금 온통 이 머릿속에 있어서 뭐 그 어떤 말로 또 위로가 되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지혜롭게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상담 신청을 주신 사연자분과 직접 연결을 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됐나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용기 내기 어려우셨을 텐데 용기 내서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고 계셔가지고 아마 지치셨을 텐데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지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임신 중에 살해자님께서 약을 또 드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아이도 괜찮다고 하고, 일단은 제가 너무 불안한 상태라서 일단 그런 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요. 잘하셨네. 예, 근데 아이만 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임신 내내 계속 불안만 안겨줘가지고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쵸. 또 아기 엄마로서 아이를 또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혹시 지금 재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 이혼을 하실 때 어떤 이유로 이혼하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때도 전 남편이 바람을 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람만 안 피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전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바람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술을 한 잔도 못 마셔요. 그래서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심하게 바람 피는 거 보고 더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그럼 지금 결혼을 하셔가지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뭐 생활비를 주거나 이런 문제는 어떠셨어요? 바람 걸리고 나서는 모든 걸 다 끊더라고요. 그럼 지금 남편은 원하는 게 뭐예요? 이혼하자고 애도 포기하겠다. 너 혼자 키워라. 빈겁대기랑 살고 싶냐 뭐 그러더라고요. 아니 쫓아와서 결혼하자고 구애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그러니까 애를 또 임신하면 결혼해 준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 결혼도 아이도 마음에 없었어요. 그냥 애도 포기하겠다는 말은 쉽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연자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사연자님은 그러면 어떤 상황을 원하세요? 어떻게 개선되길 원하세요?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좀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답이 안 나오겠다. 선생님께서 조금 더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부분 좀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아내분께서 지금 아마 임신을 하고 계셔서 경제적인 문제라던가 또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습관성 외도를 잡아가기에는 쉽지 않아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 아내분께서 제가 그 전에 어떤 이유로 이혼을 했냐라고 여쭤봤는데 이제 같은 문제로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실은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계속 움직이는 게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같은 부류의 남편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먼저 이걸 벗어나는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누굴까요? 지금이요? 네. 지금 본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죠? 저는 일단은 아기를 먼저 지키고 싶고요. 네네. 건강하게 출산하는 게 먼저고, 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실은 아이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 사연자님은 아마 2번의 결혼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선택할 때마다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두렵고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또 나를 비난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는요, 엄청나게 잘 선택한 최고의 선택은 없어요. 최선의 선택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사연자분께서 이 상처에서 내가 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내가 뭔가 잘못돼 있구나. 난 선택을 되게 잘못하는 사람이구나. 내 자신을 비난하는 일에서 멈추시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패턴일 것 같거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 제일 먼저 벗어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고요. 저는 이제 사연자님 듣고 계세요? 네. 저는 사실 이게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조금 힘들지만 더 힘들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앞으로 그쵸? 그만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냉정하게 힘들지만 진짜 좀 모질게 마음 먹고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 제일 유리한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유지가 된다면 경제적으로는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 더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난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우리 사연자님 우리 만나기 전에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성향 검사를 좀 했어요. 네.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생각과 상상력이 굉장히 좋으신 성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오늘 회식이 있어서 밤 12시에 들어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근데 12시까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요. 그런데 12시 1분부터 엄청난 불안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불안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상상이 막 돼요. 이 남편이 어디서 뭘 하나? 어떤 행동을 하기를 오질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는 개념이 완벽하게 갖고 있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놀다가 좀 늦어졌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아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굉장히 극도로 싫어해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네, 항상 그랬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패턴이 내가 가지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쩌면 남편분은 아내가 자신을 계속 가두려고 한다고 느낄 수 있는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나는 너무 당연한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땐 약속을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하고 넌 나라고 결혼을 했으면 꼭 약속을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하는 방법을 좀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선생님 저는 사례자분하고 되게 같은 성향이거든요. 네. 저도 딱 시간이 벗어나면 그때부터 되게 불안하고. 맞아요. 그거는 또 성격이고 또 제가 보니까 전적이 또 있잖아. 사례자 같은 경우는 전에도 남편들 그렇지. 또 바람핀 적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위로거든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걸 조금 고민해보고 의논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연자님 오늘 짧게나마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조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사례자님께서 또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